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저번 주에 5일 연속 상승해 주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네요. 잠깐의 희망을 줬다가 다시 뺏는 거, 올해 굉장히 익숙한 현상이죠. 우린 이런 엄청난 폭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의 하락장이라고 하니 이런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투자 경험이 적든 많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도대체 이 하락장은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쯤이면 이런 가짜 반등이 아닌 진짜 반등이 와서 2020년, 21년의 영광을 가져다 줄지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하던 그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찐 반등이었다곤 해도 반등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게 찐 반등일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결과론적이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보고 나서야 이때가 찐 반등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단순한 예측보다는 대응을 위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구성을 해놔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존버해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증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상황에 혹은 이 다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돈을 잃고 있는 하락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지금 그냥 돈과 시간만 잃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돈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장 동안에는 마냥 넋놓고 있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내가 여태까지 했던 투자 기록들을 살펴보며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아니라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언제 상승을 시작했고 언제 하락을 시작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에 사용할 기간은 2008년 이후입니다. 2008년 이후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차트를 보시면 2000년쯤에도 2020년과 같이 나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거품만 낀 실적 없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회사들이 실적과 기술력, 경쟁력이 받쳐주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닷컴 버블 때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폭락장 때는 960주 이평선, 약 20년 가까운 기간의 이평선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닷컴 버블 이후로는 1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면서 주봉 이평선이 굉장히 난잡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상승장 이후 폭락을 하는 현재의 시기와는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스닥은 약 2009년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2021년 말까지 우상향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큰 하락장을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오던 나스닥이 하락장에 얼마나 하락을 했었고 하락 이후 상승장에서는 얼마 동안 얼만큼의 수익률을 주었는지 주봉 차트와 이평선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초부터 겹치고 겹친 악재들로 인해서 나스닥은 이미 고점 대비 35%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 이평선을 보시면 120주 약 2.3년, 240주 약 4.6년 이평선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봉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이 된 이후에는 240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가지를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 첫 번째로 2011년 10월 초에 주가가 240주 이평선을 터치한 뒤에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약 4년간 127%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 중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도 유럽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22년 현재와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20주, 240주 이평선 중간까지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년 반 동안 나스닥은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중 무역 전쟁을 이유로 다시 하락한 나스닥은 마이너스 24%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120주,
240주 이평선 중간에 갔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1년 반 동안 나스닥은 60% 상승을 해줍니다. 그 이후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폭락을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폭락 기간을 제외하면 지금과 가장 비슷한 형국인데요.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나스닥이 마이너스 33%나 감소하면서 정확히 240주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후 2021년 말까지 150%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기반으로 10년이 넘는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멀리서 보면 나스닥은 지속적인 상승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스닥은 최대 24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나스닥이 120주와 240주 이평선 사이에서 이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개미털기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폭락이 시작했던 2021년 말에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난 이후에 양봉과 음봉이 격주로 나타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으나 이후 연속적인 음봉이 나타나면서 폭락이 시작된 만큼 악재가 많은 현재 상황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마저 연속으로 음봉이 나타난다면 24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재는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고 여태까지 제가 분석해드린 과거 차트를 참고하면 지금 상황에는 현금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시작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코로나 대폭락 때와 현재 시점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봉 차트의 분석은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주식을 사라는 워렌 버핏의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떠나는 사람들은 주가 하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지수를 믿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외부적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락장에 남들이 떠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한 기업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차트들처럼 몇 년 후에는 주가는 상승하여 우리 계좌를 빵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태까지 제가 빼먹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